혹시 요즘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게 귀찮다는 생각 드십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사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0대 어르신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약만 잔뜩 먹으며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한번 들르고 친구들은 하나둘 장례식장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의 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70세, 이 나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독하게, 아주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만 하는 놀라운 이유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후회하며 죽고 싶지 않다면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할 겁니까?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났습니다. 가고 싶은 곳 못 갔습니다. 남 눈치 보고 돈 아끼고 체면 지키느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70이 됐습니다. 이제 하시겠습니까? 의정부동에 사시는 최모 씨, 77세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암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포기했습니다. 퇴직하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또 못했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70이 되면 하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70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못했습니다. 체면이 걱정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림 그리면 우스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최 씨는 연애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백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연애한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최 씨는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파리를 가고 싶었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돈 아깝다고 미뤘습니다. 다음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림도 못 그립니다. 연애도 못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최 씨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살았다고, 참고 살았다고, 후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독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씨는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후회하며 죽지 말라고, 죽을 때 웃으며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고 계십니까? 후회하며 죽고 싶습니까?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추십시오.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연애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배우자 먼저 보내고 외로우십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십시오. 70이 넘어도 사랑할 권리 있습니다. 여행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십시오.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운 사람 용서하십시오. 원수 지고 죽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가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고 가지 마십시오. 꿈 이루십시오. 평생 꿈꿔온 거 이루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후회 정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새로운 후회 만들지 마십시오. 독하게 사십시오.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남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후회하며 죽지 마십시오. 웃으며 떠나십시오. 독하게 살아야 후회 없이 갑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약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으면 더욱 무시당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 들면 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행동도 거칠게 합니다. 노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도 못할 거라고 여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원주 단구동에 사시는 서모 씨, 74세 어르신의 분노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화 한 번 안 내고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착하고 약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서 씨는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젊은 직원이 반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직원이 귀찮다는 듯 대했습니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비키라고 밀쳤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이 서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서 씨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네가 정신이 없다고, 제대로 하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서 씨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자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다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약해 보이니까 무시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독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따졌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했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놀랐습니다. 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비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서 씨는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직원이 반말하면 즉시 항의했습니다. 은행에서 불친절하면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버스에서 밀치는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 씨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독합니다. 서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해져야 한다고, 약하면 무시당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까? 무시당합니까? 반말 듣습니까?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독해지십시오. 당당하게 항의하십시오. 잘못 대하면 즉시 항의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무시당합니다. 반말하는 사람에게 따지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반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존댓말 쓰라고 요구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불친절하면 항의하십시오. 은행, 병원, 관공서에서 불친절하면 참지 마십시오. 매니저 부르십시오. 민원 넣으십시오. 밀치는 사람 호통치십시오. 버스, 지하철에서 밀치는 사람 있으면 크게 소리내십시오. 노인이라고 밀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과 받으십시오. 잘못하면 사과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과받아야 끝납니다.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크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목소리가 크면 무시 못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십시오. 눈 피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십시오.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이용하십시오. 노인 학대, 부당한 대우 받으면 신고하십시오. 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증거를 남기십시오. 녹음하십시오. 사진 찍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더 당당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한번 물러서면 계속 무시당합니다. 끝까지 맞서십시오. 이기십시오. 독한 사람은 무시 못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못 대합니다. 여러분도 독해지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약하면 무시당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강해지십시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참고 양보하고 눈치 보며 살 겁니까? 미친 짓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참아도 됐습니다. 나중에 하면 됐습니다.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도 장담 못합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김해 장유동에 사시는 정모 씨, 73세 어르신의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평생 미루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면 하겠다고, 60이 되면 하겠다고, 70이 되면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정 씨는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유럽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돈 모아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퇴직하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또 미뤘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집 수리해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70이 되면 가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70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미뤘습니다. 배우자가 아프다고 미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미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72세 되던 해, 정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3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 씨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미룬 여행을 이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갔어야 했는데, 왜 미뤘을까, 왜 참았을까, 후회만 남았습니다. 이제 유럽은 꿈도 못 꿉니다. 비행기도 못 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 씨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루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하라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70이 넘으면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십시오. 돈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못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만나십시오. 언젠가 만나자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만나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지금 배우십시오. 나이 들어서 배운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배우면 평생 못 배웁니다. 하고 싶은 말 지금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 지금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원수 지고 죽을 겁니까? 꿈 있으면 지금 이루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참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하기 싫은 일 하지 마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다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버리십시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걸 오늘 하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켜줍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먼저 갑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독해야 살아남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 지켜줬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혼자입니다.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제주시에 사시는 윤모 씨, 75세 어르신의 뼈저린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윤 씨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윤 씨를 함부로 대하면 남편이 나섰습니다. 윤 씨는 남편 뒤에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윤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수리 업체가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협상했을 텐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냈습니다. 이웃이 피해를 줬습니다. 담을 넘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윤 씨는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참았습니다. 스스로 치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가 사고 났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해서 믿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윤 씨는 당당해졌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업체에게 항의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웃에게도 따졌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웃은 사과했습니다. 지금 윤 씨는 스스로를 지킵니다.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자녀가 항상 옆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법을 배우십시오. 소비자보호법, 노인복지법, 기본적인 법을 알아두십시오. 법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신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기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부당한 대우받으면 어디에 항의하는지 알아두십시오. 증거를 남기십시오. 녹음하십시오. 계약서 꼼꼼히 보십시오. 영수증 챙기십시오.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큰 계약할 때는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면 실수합니다. 의심하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십시오. 전화로 돈 달라는 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의심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필요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설명 안 들어도 된다고 하십시오. 거절이 자기를 지킵니다. 도움 요청하십시오. 혼자 해결 안 되면 경찰, 주민센터, 소비자원에 도움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연대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끼리 서로 지켜주십시오. 이상한 일 있으면 서로 알려주십시오. 강한 척 하십시오. 약해 보이면 표적이 됩니다. 강한 척해야 안전합니다. 독해지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독해야 살아남습니다. 강해지십시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도 기억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조심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만 당하고 잊힙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 도와주고 베풀고 양보했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화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안산 단원구에 사시는 한 모 씨, 72세 어르신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착한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이웃 일 도와주고, 친구 돈 빌려주고, 자녀 뒷바라지 했습니다. 한 씨는 자기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사람들이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70세 되던 해 한 씨는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도와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자녀들도 바쁘다며 안 왔습니다. 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착하게 산 게 뭔가 싶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돈 빌려준 친구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일 도와준 이웃은 모른 척 했습니다.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한 씨는 퇴원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탁받아도 거절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웃 일 도와달라는 말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자녀 부탁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 씨가 변했다고 수군댔습니다. 이기적이 됐다고, 나쁜 사람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씨는 행복합니다. 착하게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착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용당하고 계십니까? 착하게 살아서 뭐가 남았습니까? 70이 넘으면 독해져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호구입니다. 착하면 이용당합니다.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봅니다. 착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베풀어도 당연하게 받습니다. 착하니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잊힙니다. 어려울 때는 찾다가 괜찮아지면 잊어버립니다. 도움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독해지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나쁜 사람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먼저 챙기십시오. 남 도와주기 전에 자기부터 챙기십시오.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남은 그 다음입니다. 베풀지 마십시오. 받기만 하십시오. 주기만 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일방적으로 주는 건 바보짓입니다.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친구든 친척이든 돈 안 빌려주십시오. 돈 빌려주면 친구 잃습니다. 돈도 못 받고 친구도 잃습니다. 부탁 들어주지 마십시오. 귀찮은 부탁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착한 척 그만하십시오. 속으로 싫으면서 겉으로 웃지 마십시오. 위선입니다. 솔직하게 사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입니다. 이용만 당하고 끝입니다. 독해지십시오. 자기를 지키십시오. 그게 진짜 현명한 삶입니다.